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레프트와 라이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완료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예전에 했던 기능들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컴포넌트와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를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에 빈 거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레프트 컴포넌트 닫아주고 라이트 컴포넌트 닫아주고요. 자, 그리고 바텀 컴포넌트를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 컴포넌트를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홀더 컴포넌트를 다시 표시해 줄까요? 자, 그리고 시점을 라이트로 정렬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예전에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 기억나시죠? 자, 외부에 있던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얘를 현재 작업창에 인서트 시키고 난 다음에 얘를 원본 파일과의 관계를 브레이크 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디파이에 있는 얼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배터리 홀더와 바텀에 있는 정중앙면끼리 중앙점끼리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무브 카피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배터리 홀더를 이동을 시켰죠. 그쵸? 그리고 그 이동을 시켰던 치수는 챕터 3, 챕터 세 번째 챕터의 11번 항목에 책에 나와 있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배터리 홀더를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배터리 홀더를 이동했던 치수를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액티베이트 되어 있으니까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정렬이 되어 있는 피처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기능들이 그냥 순서에 맞춰서 쭉 나열이 된 거죠. 그쵸? 따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은 거니까 각각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그 컴포넌트의 피처들이 분류가 됐던 말던 간에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모든 컴포넌트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현재 나열이 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한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켰던 말던 그냥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기능들이 시간의 순서에 맞게 하나씩 쭉 나열이 된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이 많은 그냥 시간의 순서에 맞게끔 나열된 피처들 중에서,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프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레프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레프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에서 했던 작업의 내용이 시간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죠. 그쵸? 역시나 라이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라이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작업들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맞게 나타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분류가 됐대.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분류가 되던 말던 어차피 다 포함하는 녀석이니까 그냥 시간의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그 피처들, 기능들이 그냥 나열이 될 뿐이고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여기 있는 툴바 있죠? 얘를 쭉 왼쪽으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 녀석이 보일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작업창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형상, 그쵸? 그 단계가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 중에서 어디까지 피처를 적용한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돼요. 얘가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쵸?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자, 현재 보여지고 있는 작업창에 있는 작업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모든 피처를 다 적용했을 때의 상태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쭉 당겨나 볼까요? 그리고 한 칸 더 당겨나 볼까요? 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 구멍이 사라졌죠. 자,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이 툴바를 여기 이 상태에 있던 거를 이렇게 세 개를 지나가도록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작업창에 있던 표시된 내용은 자, 뒤에 있는 세 개의 피처를 적용하기 전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런 기능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던 내용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 적용했던 내용이 뭔가 적용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을 이동시킬 때, 적용했던 무브 카피라고 하는 피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 모든 컴포넌트에 있는 피처들이 다 나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많은 피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피처만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배터리 홀더를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을 자, 무브 카피하기 전에 그쵸?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죠.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을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무브 카피를 적용을 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죠.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를 시켜 놓으시면 자, 아래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던 피처들 중에서 배터리 홀더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적용했던 피처가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건 뭘까요? 얘가 되겠죠.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자,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볼까요? 자, 다시 아까 분명히 찾았는데 이 상태바가 다시 또 이 끝에 가 있죠. 그쵸?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다시 치수를 이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그 다음 피처가 적용이 되는지를 단계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 무브 카피 있죠. 그쵸? 이 무브 카피 피처 바로 뒤에 그 타임라인 바가 바로 뒤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때요?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액티베이트 되어 있을 때요. 자, 아셨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을 바꿨을 때 그 다음 피처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피처 360에서 특히나 첫 번째 했던 피처들이 기준으로 해서 피처들 그거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피처가 또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 작용을 받은 피처가 그 다음 피처가 그 작용을 받았던 피처에 또 작용을 받아서 상호 연관을 딱 이루어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 액티베이트 시키시고요.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화면의 선택을 취소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아래쪽에는 타임라인 바 있죠? 자,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 내에서는 피처를 자, 하나만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 있죠? 자, 얘를 액티베이트를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툴바를 쭉 드래그를 하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에 있었던 타임라인 바가 여기까지 당겨졌죠.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맞게끔 쭉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놓은 그 피처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 녀석이 배터리 홀더라고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한 칸 이동을 했을 때 이거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동하고 하기 전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이 여기 뒤에 있던 거예요. 그쵸? 여기서 얘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다 뭐냐면 자, 배터리 홀더를 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던 쭉 했던 피처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 칸 당겼다는 거의 의미는 자, 가장 상위에 있던 컴포넌트에서는 가장 최근 상태에 있던 이 타임라인 바가 이 무브 전으로 이동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좀 살짝 복잡하긴 하겠지만 일단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해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를 한 칸을 이렇게 쭉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적용하기 전 상태, 얘는 그냥 얼라인만 시켜서 바텀의 중간면과 배터리의 중간면을 만나게만 했던 녀석이었죠. 자, 그쵸. 얘를 한 칸 무브 커피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마우스 컷을 가져가다 보면 배터리 홀더라고 되어 지금 써져 있죠. 밑칸에요. 아래쪽 부분에. 그러면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속해 있다라고 한 녀석이에요. 자, 그럼 얘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그리고 시점을 라이트로 정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동을 이미 한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야 돼요. 그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5.3을 입력을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수많은 피처들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를 바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이 이후에 나와 있던 피처들은 분명히 방금 저희가 수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맞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일어나거나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한 칸씩 옆으로 가볼까요? 자, 얘 스케치는 뭐였죠? 자, 라이트에 있는 스케치였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옵셋 페이스로 자, 당겨 놓고요. 그 다음에 쭉 기억나시죠? 자, 여기 있던 거. 자, 얘의 좌우 높이 아래를 옵셋 페이스로 늘려놨었죠. 자, 그리고 얘를 한 칸 한 칸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냈고요. 걸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 만들어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이 레프트 라이트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불필요한 것도 다 삭제를 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겠네요. 배터리 서포트라고 했던 녀석 기억나시죠? 그죠? 자, 얘는 분명히 어떻게 했었냐면, 자, 볼게요. 자, 얘는 여기 배터리 밑면에 있는 이쪽에다가 치수를, 자, 이렇게 보이시는, 자, 여기 스케치를 그려놨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시면 저희가 쭉 당겨 왔는데 얘가 크게 영향을 안 받네요. 그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죠? 자, 옆에 있던 날개가 길어졌죠. 그쵸? 자, 단순하게 저희는 여기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쵸? 돌아와서 보시면 얘를 수정해서 얘를 아래쪽으로 좀 내렸는데, 자, 그 이후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노릇이냐? 자,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자, 라이트 이렇게 보고요. 자, 얘를 쭉 놓고 볼게요. 자, 얘를 쭉 놓고 보시면, 그 다음에 얘 있죠? 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향을 받는 이 날개 부분의 기본적인 스케치가 라이트에 있네요. 그래서 스케치를 펼쳐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스케치가 얘겠죠. 그쵸? 자, 이 스케치를 분명히 건들지 않았는데 단순히 여기에 있던 이 피처를 수정을 해서 자, 위치를 바꿨더니 이 스케치의 크기도 함께 바뀌었죠. 그쵸?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던 스케치에서 여기 있는 점선 기억나시나요? 자, 이 점선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이 배터리 홀더의 밑면을 기준으로 옵셋 플레인을 이용해서 플레인을 똑같이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를 그리는 면과 지금 이 옵셋 플레인으로 생성했던 이 플레인과 인터섹트로 겹치는 부분을 추출해냈죠. 그쵸? 그래서 추출해낸 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 전체 여기 배터리 홀더를 받칠 수 있는 날개의 길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홈을 만들어냈죠. 그쵸? 이 점선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 점선은 결국은 무엇의 길이에 따라갈까요? 그렇죠. 이 옵셋 플레인을 만들어낸 플레인을 따라갈 거고요. 그 플레인은 옵셋 플레인을 만들어낸 이 플레인은 뭐를 따라갈까요? 그렇죠.
이 배터리 홀더의 위치를 따라갈 거예요. 그쵸?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배터리 홀더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에 있는 그 옵셋 플레인으로 생성된 그 플레인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쵸? 예, 당연하죠. 이 옵셋 플레인의 기준은 이 배터리 홀더의 밑면을 선택을 했었으니까요. 그쵸? 그럼 이 플레인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케치 중에서 이 점선이 기준이었어요. 이 날개의 길이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 홈의 길이도요. 근데 이 점선은 뭐에 영향을 받죠? 이 옵셋 플레인으로 만들어낸 플레인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점선의 길이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치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길이가 길어졌죠. 그러면 전체적인 스케치가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던 요 필렛인데 아니죠, 익스트루드의 길이 그 선택됐던 면도 길어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바디의 길이도 길어지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필렛 들어가고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막 작업을 하시다가 예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추가로 수정을 해야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 해당되는 피처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타임라인에 있는 이 발을 수정하기 바로 전으로 이렇게 당겨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다음 것도 이렇게 하나씩 피처를 넘겨 가시면서 혹시나 다음 피처들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받을 때 받는 와중에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일어난다면 해당되는 오류가 일어나는 피처를 수정을 해 가시면서 작업을 이어서 나가야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꿨다고 해서 자, 나머지 그쵸? 자, 전체적인 스케치의 길이가 바뀌었고요. 먼저 자, 요거의 위치를 바꿔서 자, 여기로 생성했던 플레인의 길이가 바뀌었고요. 그쵸? 높이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그 스케치에서 이 점선 있죠? 이 점선을 도출해냈던 플레인의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이 점선도 바뀌었고요. 위치가 바뀌었고 그 점선이 전체적인 날개의 길이를 좌지우지했으니까 이 날개의 길이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익스트루드는 방금 이 날개의 기본적인 스케치를 기준으로 솔리드를 만들어낸 거죠. 바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디 형상도 바뀌었고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있던 얘는 어떻게 했죠? 자, 스케치 감춰 놓고요. 자, 얘는 새로운 피처를 만들었죠. 배터리 서포트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스케치로 하고 만들어냈을 때 스케치가 그쵸, 현재 나와 있는 그쵸, 스케치면은 현재 위치한 이 바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스케치는 이때 이 바닥면과 그리고 이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요 홈 부분 있죠. 이 녀석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얘와 얘의 길이를 투영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반대쪽에는 날개 부분에 홈 부분을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죠. 그렇죠? 역시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그릴 때 저희가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바로 그린 게 아니라 치수를 어떻게 입력해서 뭐 위치를 잡거나 아니면 길이를 입력해서 그린 게 아니라 먼저 그려놨던 상태를 그대로 프로젝트로 따낸 상태에서 그렸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얘의 위치와 얘의 길이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달라진 것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의 피처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좀 많이 설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길었지만 어찌됐든 자, 저희가 의도했던 바대로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녀석을 살짝 바꾸고 그 피처들을 바꿈에 인해서 나머지 피처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